사람은 누구나 돈을 모을 줄은 안다. 그러나 돈을 키우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평생 보아왔다.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커피 한 잔을 아끼며 버스를 타고 다니며 종잣돈을 모은다. 그 과정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즉 돈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를 고민하지 않는 한 그 돈은 제자리에서 잠들어 버린다. 1천만 원을 손에 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말한다.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강조하고 싶다. 돈은 쌓아두면 줄어들고 움직이면 살아난다. 10년 전에 나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더 큰 기회를 바라봤고 그 기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였다. 안전하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느냐. 은행에 넣어두면 마음은 편할 것이다. 그러나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중요한 것은 투자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원리로 선택하느냐이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해왔다. 사람은 자신이 모은 돈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1천만 원은 지키기 위한 돈이 아니라 키우기 위한 씨앗이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 유행하는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사람, 시세 차익을 뱉는 사람, 월세를 얻는 사람. 그러나 어떤 길을 고르든 반드시 필요한 기준은 하나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나는 이 원칙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리스크가 비슷하다면 더 큰 성장을, 성장이 비슷하다면 더 작은 리스크를 선택해야 한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1천만 원을 모아놓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저축의 습관을 투자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 돈을 모으는 습관은 당신을 근면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돈을 키우는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선다. 나는 그 세계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했다. 그리고 당신도 그 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람들의 삶을 오래 관찰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어떤 이는 2배를 만들고 어떤 이는 그대로 머무른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다. 운도 아니다. 오직 판단 기준의 차이일 뿐이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종잣돈 5천만 원을 가진 4사람이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달라졌다. 어떤 이는 은행에 넣어두고 3%라는 안정을 얻었다. 그 안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안정이 성장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미 투자는 끝난 것이다. 또 다른 이는 펀드에 맡기며 수익이 나겠지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통해 깨달았다. 남에게 맡기고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넣는 것은 내 의지와 지식이 닿지 않는 곳에 삶을 맡기는 것과 같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 주식, 어느 자산이든 오르는 구간이 있다. 그러나 그 상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 결국 원리를 아는 사람만 그 시기를 잡는다. 원리를 모른 채 오르기만 바라는 사람은 결국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월세를 얻는 상가 투자처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업가의 사고는 현금 흐름을 만들 줄 아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다만 큰 흐름을 만들려면 리스크도 커진다. 공실은 기업의 재고와 같아서 잘못 판단하면 몇 년 동안 손실을 견뎌야 한다. 이 4사람의 사례는 단순한 예가 아니다. 투자를 이해하는 사람과 투자에 흔들리는 사람의 구조적 차이다. 돈의 크기가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을 지키는 사람은 현상을 유지하고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금 1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돈을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시키기 위해 활용할 것인지. 돈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어떤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는다. 그 차이를 만든 사람들은 모두 판단 기준이 명확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복리처럼 성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었다. 회장님, 어떤 투자가 가장 안전합니까? 그 물음에는 늘 같은 착각이 숨어 있다. 안전한 투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이해한 투자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리스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측정했다. 그리고 그 측정된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더 클 때만 움직였다. 예금을 선택한 이는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얻는 것도 거의 없다.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다. 정체는 시간이 지나면 손실과 다를 바 없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펀드나 간접 투자를 선택한 이들은 본질을 보지 못한다.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의 판단에 돈을 맡기는 것은 평생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걷는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 승부는 지식이 아니라 판단의 깊이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식이 얕으면 상승장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 되고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공포가 된다. 그 결과 같은 돈을 넣어도 누구는 불리고 누구는 잃는다. 나는 사업 초기부터 늘 구조를 먼저 본 사람이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다. 월세라는 현금 흐름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공실이 생기면 기업의 적자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눈앞의 월세의 마음을 빼앗기고 뒤늦게 큰 손실을 맞는 경우가 많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리스크 그 자체보다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위험하다. 돈을 불리는 사람들은 얼마 벌 수 있는가를 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묻는다. 이 구조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인가? 그 최악을 나는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돈은 잠들지 않고 일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을 넣을지가 아니라 왜 그곳에 넣어야 하는지부터 따져라. 판단의 깊이가 쌓이는 만큼 당신의 자본은 복리처럼 강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불리려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난다. 바로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이다. 나는 기업을 키우며 수도 없이 보았다. 기초가 약한 건물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종잣돈 없이 투자를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회 초년생들이 흔히 겪는 일이 있다.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 잔고는 영원에 가까운 상태가 반복된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말한다. 나 이번에 2천만 원 모았어.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는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인가? 이때 마음속에는 두 가지 길이 생긴다. 첫째, 차근차근 모으기 시작하는 길. 둘째, 빨리 따라잡으려 무리한 투자를 시작하는 길.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앞의 속도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수익 인증, 주식 차트의 빨간 막대, 코인의 단기 급등,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의 투자 행동은 근본 없는 성장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기초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에 갑자기 수십 층을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돈도 기초를 갖추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명확하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종잣돈을 정확히 모은 뒤에 움직였다. 그들은 모으는 동안 단순히 절약만 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에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위험이 어디서 발생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것인지 철저히 준비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뚜렷하다. 모으는 과정에서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박적 선택을 했다. 그들은 나는 경험을 쌓는 중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을 잃으며 경험이 아니라 습관적 불안을 얻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초가 없는 성장은 꿈일 뿐이고 기초가 있는 성장은 계획이다. 당신이 지금 1천만 원을 만들었거나 아직 그 아래 단계에 있다면 조급해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씨앗을 심는 시기의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이다. 뿌리가 깊어지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돈을 잃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뿌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가장 큰 숲을 얻게 된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단순한 의지의 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훨씬 현실적이다.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자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비로소 자본이 의미를 갖는다. 돈이 있다고 기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어디에 둘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잔고가 조금만 생기면 그 돈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이걸 가만히 두면 손해 아닌가? 주식이라도 사볼까? 남들은 다 투자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네. 이 조급함이 바로 사람들을 잘못된 투자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잔고가 쌓여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생긴 순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움직일 때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차이가 바로 부의 격차를 만든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묻는다. 지금이 왜 기회인가?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최악의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늘 상황을 분석했다. 삼성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어떤 위험이 본질적인지, 어떤 위험이 일시적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은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지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경영자의 첫 번째 역할이었다. 개인도 다르지 않다. 1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이다. 기회는 늘 시장에 존재한다. 그러나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 기회는 늘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그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절약은 단순히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판단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이해할 여유를 주는 장치다. 사람들은 왜 기회를 놓칠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이미 중요한 능력이 자라고 있다.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말이다. 돈을 불리는 과정은 기적이 아니다. 눈이 뜨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매우 합리적인 성장의 결과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판단이 깊어지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판단의 깊이가 얕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판단의 깊이가 깊어지면 작은 돈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기회를 못 잡는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회를 못 잡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5천만 원을 가진 네 사람의 사례를 다시 보자. 모두 같은 금액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왜 그런가? 그들은 다 각자의 판단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안전만을 중시한 사람은 리스크는 없었지만 성장도 없었다. 기회가 와도 안전이라는 이유로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유행하는 포트폴리오를 따라간 사람은 본질을 모른 채 남의 판단에 기대었다. 그에게 투자는 계획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선택이 되었다. 시세 차익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구조를 보려 했다. 잘 되면 크게 벌지만 잘못되면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단의 깊이가 이 영역에서는 결정적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가 투자자는 사업가의 사고방식에 가까웠다. 다만 그만큼 공실이라는 리스크도 컸다. 즉, 큰 흐름을 만들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당연한 진리를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선택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나는 늘 기업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위험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위험의 구조를 이해하라. 당신이 투자하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크를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판단이 깊은 사람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의 정확한 크기와 방향을 알기 때문에 움직인다. 판단이 얕은 사람은 리스크가 보이면 겁을 먹고 피하거나 반대로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뛰어들어 결과적으로 손실을 낸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의 크기는 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판단의 깊이가 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 1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돈을 어디에 넣을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은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점검하는 일이다. 판단의 깊이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
모으는 과정, 기다리는 과정, 수없이 선택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다져진다. 이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 부의 속도는 돈의 속도가 아니라 판단이 성숙하는 속도로 결정된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자본은 새로운 궤도로 올라설 것이다. 나는 수많은 기업인과 직장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이 손에 들어와도 결국 흩어진다. 반대로 태도가 단단해진 사람은 작은 돈도 오래 붙잡고 크게 키워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기술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식 기술, 부동산 기술, 재테크 방법.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돈을 움직이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태도는 돈을 빨리 써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그 돈이 오히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이걸 가지고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아닐까? 이 조급함이 바로 자본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떤 구조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 기다림이 바로 성장의 첫 번째 원칙이다. 반대로 조급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조금만 쌓여도 손이 근질거린다. 주식, 코인, 위험한 펀드, 남이 추천하는 투자처, 그들은 돈을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안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수없이 목격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도 흥분하지도 않는다. 돈을 목표로 보지 않고 도구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바로 돈을 머릿속으로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돈을 투입하기 전에 철저히 시뮬레이션하고 최악의 상황을 계산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돈은 더 이상 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돈이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남들이 흔들릴 때도 조용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기술보다 강하다. 태도는 실수의 범위를 줄이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움켜쥐게 한다. 당신이 지금 1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넣을지를 고민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를 바란다. 나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했는가? 나는 조급함보다 원칙을 앞세우는가? 나는 불안보다 이해를 선택하는가? 태도가 바로 서면 투자는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태도가 흔들리면 가장 안전해 보이는 투자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다. 돈은 사람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태도가 단단한 사람에게만 돈은 힘이 되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1천만 원, 5천만 원이 생기면 그 돈을 곧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돈은 모였다고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점을 만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기업 경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 기술이 뛰어나도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실패했다. 반대로 평범한 기술도 시기가 맞으면 시장을 압도했다. 투자도 완전히 동일하다. 사람들은 시간을 무시한다. 그러나 시간은 돈보다 강력한 변수다. 시장에는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고 기회가 집중되는 지점이 있다. 이 시기를 이해한 사람만이 작은 돈으로도 큰 변화를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을 움직이지 말고 먼저 시간을 읽어라. 시간을 읽지 못하면 좋은 기회 앞에서도 그 의미를 보지 못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다. 그 기간은 시장을 관찰하고 위험을 분별하고 자기 기준을 다지는 훈련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만이 올바른 시기에 돈을 움직일 수 있다. 반대로 종잣돈이 생겼다고 바로 움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속도에만 관심이 있다.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는지, 얼마나 빨리 수익이 나는지, 얼마나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러나 빠른 결과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불러온다. 나는 기업에서 수많은 신사업을 검토하며 느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진입하면 기술이 있어도 버티지 못한다. 반대로 시장이 완전히 성숙한 뒤에 진입하면 평범한 회사로 사라진다. 투자도 똑같다. 돈을 움직이는 시점이 곧 결과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지금이 오를 때 같아요. 지금 사지 않으면 늦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 대부분은 근거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다.
감정은 투자의 적이다. 돈이 진짜 힘을 가지는 순간은 시기, 구조, 리스크, 기대 수익이 하나의 방향으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다. 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기준을 세우고 시장을 꾸준히 관찰한 사람뿐이다. 지금 당신이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면 조급해하지 말라. 돈은 언젠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맞는 때에 움직여야 한다. 그때 작은 돈도 큰 파동을 만든다. 돈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돈에게 기다림의 보상을 받는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없이 보아왔다. 같은 시장,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 크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머무른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운은 기회를 열어주는 문일 수는 있어도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뿐이었다.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보지 못한다.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도 행동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회는 언제나 리스크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두려움처럼 보이고 당장 손실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리스크를 기회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피한다. 반면 준비된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리스크의 구조와 크기를 이해한다. 그리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분별할 줄 안다. 기회를 잡는 능력은 리스크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리스크를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 흐름을 바라보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쌓아 올린 사람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상승장에서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감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준으로 판단했다. 기회는 이렇게 작동한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신호로 보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잡음으로만 들린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기회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준비의 깊이다. 지금 당신이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준비가 되고 있다. 여러분이 절약하며 선택을 유보한 시간, 조급함을 이겨낸 날들, 시장을 관찰하며 기록한 생각, 이 모든 것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든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회는 비로소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비밀을 묻는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부동산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가장 빠른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인재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뛰어난 전략을 가진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지키는 힘, 그리고 탐욕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유지한다. 그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결과가 더디게 보일 때도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 그 원칙은 화려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든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을 너무 자주 바꾼다. 조금만 올라도 사고,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누가 위험하다고 하면 도망친다. 이런 태도에서는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자산은 지켜지지 않는다. 나는 투자든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 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라고 믿었다. 오래 갈 수 없다면 그 수익은 단기적 환상일 뿐이다. 지속성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지속성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정확한 기준. 어떤 선택이든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 없는 투자는 감정이고 감정은 언제나 손실을 부른다. 장기적 관점,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구조를 본다. 부자는 지금보다 나중을 중시한다. 파도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시장은 늘 흔들린다.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버리면 기회도 자산도 지켜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이들은 종잣돈이 1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혹은 1억이든 상관없었다. 자산을 움직이는 원리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지속성이 있는 사람의 자산은
복리로 성장한다. 작게 모인 돈도 시간과 기준이 더해지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불어난다. 지속성이 없는 사람의 자산은 파도처럼 출렁일 뿐이다. 올라갈 때는 기뻐하지만 떨어질 때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나는 말하고 싶다. 지속성은 재능을 이기고, 지속성은 속도를 이기고, 지속성은 결국 결과를 만든다. 지속성을 갖춘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만 끝까지 기준을 지킨 사람만이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이야기할 때 얼마를 벌 수 있는가만 본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돈을 지키는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크게 만들 수 없다. 삼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였다. 핵심을 지켜야 확장이 가능하고 지분을 지켜야 미래의 선택권이 생긴다. 개인의 투자도 정확히 같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수익의 마음을 빼앗긴다. 하지만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언제든 커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브레이크의 성능이다.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브레이크가 없다. 계획 없이 들어가고 근거 없이 버티고 감정으로 팔아버린다. 그들은 자신이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반면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최악의 순간에 나는 견딜 수 있는가? 견딜 수 없는 리스크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이해한 범위 안의 투자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수익이 나도 실력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구조가 유지되는가? 일시적 상승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다. 지속 가능한 구조만이 시간을 편으로 만든다. 나는 이것을 기업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서도 확인했다. 돈을 오래 지킨 사람만이 돈을 크게 키웠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벌어도 잃고 다시 벌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힘을 먼저 갖추는 것. 이것이 부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다. 종잣돈은 모으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키는 힘이 단단해진 뒤에 확장하는 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이러한 원칙을 삼성 경영 전반에 녹여왔다. 지키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사업은 확장할 수 없고 확장만 바라본 사업은 언젠가 무너진다. 개인의 자산도 같다. 지키지 못하는 돈은 결코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 돈을 지키는 힘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며 한번 갖추어진 그 힘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그 위에 쌓이는 부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외부에서 찾는다. 어떤 주식이 좋은지,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 오르는지, 어떤 재테크가 유행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나는 기업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확신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는 바로 스스로를 경영하는 능력이다. 기업이 구조와 원칙 없이 움직이면 반드시 흔들리듯이 개인도 자기 기준 없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든 무너진다. 스스로를 경영한다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나 인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욕망, 조급함, 두려움까지 포함한 모든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잣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급이 들어오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필요 없는 소비로 방향을 잃는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하락장만 오면 공포에 휩싸여 팔아버리고 상승장만 오면 욕심에 휩싸여 무리하게 들어간다. 그들은 시장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를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은 시장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린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업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외부 위기가 아니라 내부가 흔들리는 때였다. 기준을 잃고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어떤 거대한 기업도 순식간에 방향을 잃는다. 개인도 같다. 기준 없이 투자하면 우연히 벌 수도 있지만 결국 반드시 잃는다. 그러나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은 당장은 느릴지라도 결국 멀리 간다. 스스로를 경영하는 힘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지키는 능력, 기회를 보는 능력, 모두가 이 마지막 능력 위에 세워진다. 자기 자신을 경영할 수 있다면
시장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판단의 무대가 된다. 스스로를 경영하는 사람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의 수익 인증에 동요하지 않고 남들의 실패담에도 겁먹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하며 이 원리를 깨달았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경영할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한 나를 꾸준히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손에 넣는다. 부는 기교가 아니라 구조이며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운이 아니라 자기 경영의 결과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부의 궤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확인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인다. 그러나 실제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전에 기회를 성숙하도록 기다린다.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전략이며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지루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기다림을 준비가 완성되는 시간이라고 여겼다. 기업에서도 신기술이 나왔다고 즉시 뛰어들지 않는다. 시장의 흐름, 기술의 가능성, 소비자의 반응, 구조의 지속성을 모두 지켜본 뒤에야 움직였다. 그 기다림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지켜냈고 성장으로 이끌었다. 개인의 재테크도 동일하다. 종잣돈을 모았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 필요가 없다. 시장은 언젠가 상승의 문을 열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이 열리기 전 조급함에 밀려 엉뚱한 곳에 뛰어든다는 점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후회하며 말한다.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반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기회가 올 줄 알았다. 나는 기업에서 수많은 투자를 검토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리고 그 준비는 기다림 속에서 완성된다. 기다림은 시장을 관찰하게 만들고 자신을 점검하게 만들며 기준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상승을 기다리지만 사실 기다림의 진짜 의미는 하락을 견딜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하락을 견딜 수 있어야 상승을 잡는다.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락에서 떠밀려 나가고 결국 상승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기다림은 돈을 움직이기 위해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도 기다림이다. 기준을 세우는 시기도 기다림이다. 투자 타이밍을 준비하는 시기도 기다림이다. 부자는 이 기다림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그는 조용히 지켜보고, 남들이 흥분할 때 그는 조용히 멈추며,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조용히 기다린다. 그가 움직이는 시점은 언제나 남들과 다르다. 남들이 지친 순간이 그의 시작이고, 남들이 두려운 순간이 그의 기회이며, 남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순간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기 때문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준비를 했고 기준을 갖고 있고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부를 얻는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움직일 때가 왔을 때 정확히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기다림에서 나온다. 기다리는 사람은 언젠가 기회를 잡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부는 빠르게 움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간에 올바르게 움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기다림은 그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깨달았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아무리 완벽한 분석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이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을 믿으며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 흔들리고 남의 말에 휘둘리고 시장의 소음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믿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투자에서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내가 삼성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시장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이었다. 내부가 스스로를 신뢰할 때 기업은 살아남고, 내부가 흔들릴 때
기업은 무너진다. 개인의 자산 역시 이 원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스스로를 신뢰한다는 것은 고집이나 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그 기준을 지켜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들이 쌓여 나를 지탱해 준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들은 가능성을 보는데 자신은 불안을 본다. 남들은 구조를 읽는데 자신은 두려움을 읽는다. 남들은 움직이는데 자신은 머뭇거린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때 할 걸. 그러나 그 할 걸이라는 한마디에는 자신의 기준을 믿지 못한 모든 순간이 담겨 있다. 반대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단단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기준을 갖고 있다. 그는 실패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배우고 다시 일어설 자신을 믿는다. 그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침착해진다.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자신이 쌓아올린 준비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결국 사람의 그릇을 따라간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머물지 않는다. 기준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머물지 않는다. 반대로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은 돈을 감정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다룬다. 그는 조급함 대신 원칙을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구조를 선택하며 변동성 대신 장기적 흐름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이 쌓일 때 비로소 부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된다. 당신이 지금 1천만 원, 5천만 원 혹은 1억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는 외부의 답을 찾는 대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나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돈을 굴리는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 힘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믿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이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 조각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간 사람만이 결국 불을 손에 넣는다. 나는 그 사실을 수십 년의 경영으로 증명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스스로를 믿는 순간 부의 문도 함께 열린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키우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부는 재능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운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부는 원리를 지키는 사람이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 더 크게 벌 수 있는 단기 전략, 더 쉬운 투자법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부에는 지름길이 없다. 다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을 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극히 적을 뿐이다. 나는 이 시리즈에서 당신에게 세 가지 힘을 반복해 강조했다. 첫째, 돈을 모으는 힘. 기초를 쌓는 힘이다. 둘째, 돈을 지키는 힘.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다. 셋째, 돈을 키우는 힘.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움직이는 힘이다. 이 세 가지 힘을 단단히 갖춘 사람만이 부를 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 힘만 바라본다. 어떻게 돈을 키울지,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타이밍이 좋은지. 그러나 세 번째 힘은 앞에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완성될 수 없다. 종잣돈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잡아도 버틸 수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투자의 모든 순간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속도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구조가 없는 속도는 파멸이고 구조가 있는 속도는 성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룬 뒤에도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운으로 얻은 부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구조를 갖춘 사람은 부의 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부를 지킬 수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와 일시적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다. 나는 한 시대를 보며 살아왔다. 전쟁, 산업화, 글로벌 경쟁, 기술 혁신, 시대는 늘 변했고 오늘도 변하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부를 만드는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사실이다. 종잣돈을 만들고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경영하며 기회를 기다릴 줄 알고 올바른 시점에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부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 부는 오래 살아남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는 행운이 아니라 태도의 총합이다. 태도가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든다. 당신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태도를 갖춘다면 부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실이다.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는 당신의 삶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원리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쌓일 때 부는 당신의 미래에서 현실이 된다.